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국방장관 취임을 축하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전 장병, 국방조직의 모든 우리 성원들이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데 대해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군사 합의서, 이것은 사실상의 한반도 종전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군사 합의서에 의해 구성될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예, 저는 사실 이 기구의 출현이 한반도판의 헬싱키 체제의 출현이다. 이것은 한반도 군비 통제가 남북 분단 70년 사이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를 포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백조 국방 예산을 투입해도 달성할 수 없는 국가 안보를 군비 통제의 어떤 신기원을 이룸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막대한 국익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군사공동위원회가 한반도 군비 통제 기구로 확고한 위상을 확립시키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안정을 보장하는 평화의 초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군사공동위원회는 언제쯤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연내에 군사공동위를 구성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에도 군사공동위는 7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다소 인원은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면서 가능하면은 연내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구성해서 저도 진행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북한에 대한 핵 폐기와 한반도 재래식 군비 통제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우리가 이러한 핵 협상, 포괄적 핵 협상이 왜 실패했느냐? 핵만 협상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을 비롯한 재래식 군비 통제는 내용에서 다 빠져나가니까 핵 문제 하나만을 협상을 하니까 결국은 그 불완전한 협상이 평화 관계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늘날 파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재래식 군비 통제와 핵에 관한 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평화 프로세스가 가장 체질이 좋다. 저는 가장 밝은 모범적인 그런 어떤 군비 통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군비 통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운용적 군비 통제 그리고 구조적 군비 통제 이렇게 구분해서 볼 때 운용적 군비 통제는 이번 군사 합의서와 같이 서로 운영을 잘해서 그런 충돌 행위를 막도록 하고 이제 구조적인 군비 통제까지 쉽게 말하면 군축까지 가야 되는 부분은 이런 어떤 비핵화나 평화 체제 단계에서 군수적인 그래서 이런 어떤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좋습니다. 것을 보면서 차근차근 신중하게 진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저 장관님 시간 없습니다. 예, 좀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합시다. 예. 지금 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 그 완충구역 설치라든가 전방전초, 지피 철수 문제 등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국방부가 작성한 2009년의 군비통제 기본정책서, 2011년에 군비통제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는 창조되지 않아요. 이거는 보수 정권 시절에 한반도 비핵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해 놓은 군비 통제 기본 정책으로부터 정확히 도출이 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남북 신뢰 구축 조처로서 가장 우선시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게 동문서에서 표방하고 있는 취지입니다. 자, 이것이 유엔 사령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한반도 정전 협정의 핵심 목적에 부합한다. 따라서 유엔 사령부에서 이 문제는 정전 협정을 관리 감독하는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유엔 사령부는 저는 이 군사 합의서의 기본 취지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유엔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동안에 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오히려 예. 비정상적인 분단 체제를 정상적 체제, 즉 정전 협정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 유엔사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어떻게 봅니까? 유엔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줄 것으로 동의를 해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두 건의 군비 통제 기본 정책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운용적 군비 통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향후에 단순히 전방 지피철수 비무장지대의 실효성 있는 운영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해서 군단급 이상 작전부대 기동과 훈련 등 제반의 그 군사력 운용에 대한 통제까지도 실시하는 운용적 군비 통제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연구한 부분들 있지만 우리가 현 시점 그리고 미래에 맞게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확인하는 이 정도로 문제가 군사공동위원회의 의제가 돼야 된다는 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군사 대비 태세에 우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는 남북 관계와 관계없이 효율적 군 운영을 위해서도 자체적인 군비 통제 요구가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보면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2020년대 중반이 되면은 국방개혁에서 표방한 52만 군 구조의 군 병력 규모의 유지도 불가능한 시점이 온다. 군복무를 18개월로 계산했을 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52만 유지에서 추가적인 병력 감축과 더 군구조의 효율화의 요구는 내부로부터 분출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면한 시대 상황이죠. 이번 국방개혁 2.0을 하면서 저희는 50만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21세, 20세 주민등록상의 남성 인구의 90% 이상 징병을 했을 때도 마무리 추가적으로 네, 아주 지혜롭습니다. 예, 서청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장관 새로 오셨는데 먼저 합참의장 계셨으니까 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사말에도 밝힌 것처럼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는 안보 환경의 대전환기다. 그때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참모들도.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평양에서 군사분야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히 혹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내외뿐만 아니라 전문가, 교수, 언론을 통해서. 자, 남북 군사 합의서는 평화의 큰 진전을 가지고 왔다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무장해제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국방개혁 2.0은 국민 사기극이다. 외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아예 현관과 창문 전체를 철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이 한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는 일을 왜 방치하고 있느냐. 이 외신이 나온 얘기예요. 제목이에요. 제 얘기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반면 혹평을 하는 전문가와 교수, 언론, 학자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지금 이 문정부가 대한민국 평화를 가는 행보는 맞지만 방법과 타이밍이 있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마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자, 판문점 합의에서 몇 개항 12월 1일부터 하고 JSA 지역은 지뢰 개발하고 있죠, 장관. 네. 그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DMZ는 유엔사 관할이죠. 네. 왜 유엔사 관할입니까? 양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엔사 관할을 뒀는데 북한이 그것을 무시하고 DMZ 안에 지피를 설치하고 우리가 대응 설치했는데 현재는 그들은 160개, 우린 60개인데 1대1로 1km 지역에 철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또 우리는
북한보다 위에 있는 것이 첨단 장비인데, 자, 서쪽에 20km, 동쪽에 40km의 비행 금지 구역도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 첨단 무기, 첨단 정보 시스템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장관,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합참 의장 때 이런 부분에 다 관여하셨잖아요. 잘못된 부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여기 다른 의원들하고도 뭐 얘기를 합니다만 이 아주 중요한 대목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돼요. 서주석 차관이 지금 앞으로 군사실무회의 우리 측 위원장이죠. 우리는 국방개혁 2.0에 앞으로 향후 270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삼축 예산, 자, 북한의 핵을 쏘는 징조했을 때 공격하는 실체인 체제, KMD, 쏘고 나서 공중 폭파하는 삼축 체제에 지금 2016년부터 금년까지 아마 한 10조 조금 더 썼을 겁니다. 내년에 5조가 책정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 평양 우리 군사 합의서에 앞으로 군비 축소를 비롯해서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서석 차관, 지금 지난번에 평양에서 합의한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 측하고 실무자들 간에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언제쯤 협의할 일이 있습니까? 그동안 안 했으면. 그 사항은 아까 장관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장관에게 묻습니다. 삼숙 체계는 무력 증강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양국 실무회담에서 군축을 위해서 무력 증강을 축소해 나가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의원님 처음부터 그 무장 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부의 얘기가 언론에 봤지나 예, 뭐 그동안에 전문가들 다 봤죠. 오늘 증인 출석한 사람 안 나왔어요. 그동안에 남북 간에 오케이, 내 얘기한 대로 내 얘기한 거 좋습니다. 자, 그 좋아요. 근데 내가 얘기한 핵심이 뭐냐? 삼축 체제, 국방개혁 2.0에 들어가는 엄청난 현역 장비, 현대 장비 개선 작업에 북한과 협의하는데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그 잘 현재 되겠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내가 현재 국방개혁 2.0은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국회와 협의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회 협의할 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일체 우리 삼축 체계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92년도에 이미 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 다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향후에 비핵화가 진행이 되고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신뢰 구축 이런 것으로 해서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는 부분이지. 평화 체제 구축된다는 것은 평화 체제 구축되는데 지금 초기 단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다녀왔죠. 풍계리 사찰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김정은이 같은 차 2번 팔아먹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1분 내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이 앞으로 북한에서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것으로 제대로 될 기가 없다라는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거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북한 우리가 평화행로 앞으로 그래 가야 된다고 봐요. 이 정부는 잘 간다고 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비핵화에 대한 상한 조치가 있은 뒤에 우리가
양국의 군사 합의라든가 군비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 평화가 전착되실 때 미국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나라에게 ICBM 장거리 핵미사일만 쏘지 않으면 오케이 관계 나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난 문제가 앞으로 전개되는데 대한민국 국방당국자 여러분들은 군사 합의가 비록 이루어졌지만 이런 이해를 해주십시오라는 말씀드리고 오후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목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군사 합의 부분이 그런 비핵화 또 군사적인 신뢰 구축 이것을 견인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지 결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